요즘 보면 동아일보가 용비어 청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색채가 짙다 하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선일보를 두고 이 워싱턴 선언의 그 값을 높이 쳐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 친북 세력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꼭 조선일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조선일보 뉴스하고 착착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5월 1일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설입니다. 기시다 방한 추진, 과거사 성의 보여야 미래로 갈 수 있다. 기시다 똑바로 들어, 이렇게 기시다에게 훈계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것을 보기 전에 지금 그러면은 기시다 일본 총리 대신이 한국에 오는가 보다 싶지 않습니까? 4월 30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아프리카 4개국 그리고 싱가포르 순방에 나섰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월 29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4개국 그리고 싱가포르 순방길에 올랐는데 이 아프리카 4개국에는 왜 가느냐? 거기 가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것은 분명한 것만 이야기하자면은 대러 전략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 지구 전체에서 뭐 남북 문제 이렇게 봤을 때 빈곤한 남쪽의 문제 때문에 그 가장 심각한 것이 아프리카고, 그 아프리카에 지금 러시아의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또 무기도 대주고 하면서 바로 이래서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아프리카에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그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기회에 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유지 이거를 강화해야 하는데 거기 협력해달라 하는 호소를 겸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문제, 물론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뭐 이미 전쟁 국면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아니라 힘으로 현상을 변경한다 하는 것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곧 그 앞에 다가와 있다는 그 우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대신의 일정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가나, 케냐, 모잠비크를 방문한다. 지금 이집트를 보면 사실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세계와 그 반대편이라고 봤을 때 양쪽에 한 팔씩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다들 부지런히 드나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갔었고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집트의 생각을 잡아두려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국을 가고 돌아오는 길에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그 기시다 총리가 4월 29일 출국하기 직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때 기시다의 말이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통신이라든지 그 일부 일본 매체에서 기시다 총리가 5월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방향으로 그 일본과 한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5월 7일과 8일이다 이러면 싱가포르도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일본 가는 길에 한국을 경유하는 것이냐? 만일 1박을 한다면 마침 시간상 그렇게 돼서 1박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국민의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하기는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기시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시다를 윽박지르면 와서 고분고분하게 많은 것을 내놓고 갈 것인가? 국제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시다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기시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한국 정부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한국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동아일보 사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걸 보면 사사건건 미국이 뒤에서 눈 부릅뜨고 있다. 미국의 주먹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미국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기시다 똑바로 해라, 이런 그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4월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44일 만에 이제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일찌감치 화이트리스트,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올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지덕지에서 우리 것도 해줄 줄 알았더니 무려 한 달 반을 버티다가 이제 해주고 있다. 사실 일본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일본 이 산업계라든지 일본 쪽에서 그 인식은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반대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이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동아 사설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이거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빨라지는 것 같다. 결국은 미국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입김을 이야기하기에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너무 거기에 걸맞지 않고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5월 7일과 8일 방한하는 일정을 한국과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일본 매체가 밝힌 내용입니다. 일본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시를 했는데 상응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과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방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일본의 변화는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동아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함,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의 입김 때문에 한국 방문을 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시다 잘 안 하면 협력 안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5월 중순 G7 정상회의 이전에 서울회담을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그거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의 확장 억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훨씬 일찍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거를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도 여기에 같이 이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도 받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에 공동 대응을 하려는 이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이거를 신설하면서 이 영내에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해졌다. 그러니 일본이 받는 압박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자, 일본이 한국에게 잘해야만 하는 이유, 미국이 원하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일본, 너희가 우리 협력을 받으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보협력이라는 것은 탄탄한 상호 신뢰가 있어야 그 단계를 높여갈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선제적 결단, 이거를 가지고 어물적 과거사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신뢰 구축은커녕 역풍만 불게 될 것이다. 과거사 사죄하라는 것인데, 독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동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이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서 내놓을 발언, 또 그 후속 조치, 이거로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땅 쳤는데, 물론 우리 국민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데 대해서 일본에서 좀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인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주면 그쪽에서 머리라도 좀 숙일 줄 알았는데 뻣뻣하게 그냥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 그러니까 다케시마, 그 다음에 그 동해 명칭 문제, 이 과거사 문제들, 이런 것들을 현안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 그것과 연관지어서 일본의 수산물 수입 문제,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갖다 바칠 리 없는 것들이다. 물론 오부치 선언이 있었으니까 또 약간 엇비슷하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외교적인 수사를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일본의 성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설에서는 아주 가볍게 지금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안보협력의 상호 신뢰라는 것은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선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빈손입니다. 맨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낚은 물고기다. 밥을 줄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NPT 철저 준수를 약속을 했습니다. 전술핵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입에 올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에 일본 너희 이거 협력 받고 싶으면 와서 머리 숙여.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습니까? 한국은 이제 무방비 상태인데 우리의 그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서 다 내주고 왔습니다. 미국이 더 세게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때 만일 한국을 지키겠다고 하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한국은 비핵화로 간다. 그러고 온 겁니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다. 핵잠수함 끝난 겁니다. 일본은 핵잠수함 갔는데 그래 미국의 핵잠수함이 요 동해에 왔다 간다. 한국 지키러 왔겠습니까? 남중국해 지키러 가는 길이지. 그것은 그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일본에게 큰 소리 칠 거리를 다 버리고 왔다. 한국은 이제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일 미국과 일본이 하는 이 협의체에 우리 빠지겠다. 나 G7 안 가지 뭐 가서 맛있는 술 안 마시지. 해도 그쪽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한국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시다 이제 온다고 하니까 머리 숙이러 오는 거 봐줄게. 자리 잡고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일본이 정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미국이 한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그거 중국이나 러시아 끌고 오지 말고 한번 그거를 성사시켜라.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라. 우리 국민이 해줄 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